알아야본다. 2030 서울 아파트 싹쓸이 다시 살아나는 패닉 바잉입니다. 2030 세대를 말하는 거고요. 패닉 바잉, 그러니까 공황 상태로 사들인다라는 신조어가 되겠습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영끌이라는 말도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제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죠.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추이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31.8%였는데요. 2020년에 37.4%, 지금은 42%를 넘겼습니다. 2021년 5월 기준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30대 이하 중에서 5월에요. 20대 매수 비중이 5.4%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최대치고요. 30대가 여전히 많은데요. 36.7%. 그래서 20대와 30대를 합쳐서 42.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저렴한 아파트 쪽으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입니다. 강서구가 가장 높고요. 성동구도 높게 차지를 하고 있죠. 그다음이 노원구, 관악구, 중랑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흐름을 지금 보시면 확연하게 매수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사실 그동안에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세대라고 한다면 40대 이후가 돼야 내 집 마련을 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확실히 요즘은 좀 달라졌다는 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030 젊은 층, 30대 이하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그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현재 그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청약 시장만 보더라도요. 네. 이제 서울 같은 투기가요지구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100%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가점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75%고요. 네. 자, 근데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윗세대, 그러니까 40, 50 세대들에 비해서 가점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부양 가족도 낮죠. 적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청약 시장으로 인해서 내신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럼 당연히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수십 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네. 예, 가격이 안 떨어졌잖아요. 네네. 예,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최근만 보더라도 뭐 6월 이후에 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될 거다. 예, 대로 많이 올랐죠. 6월 이후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전세 시장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죠. 또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세로 갈 바에 또 나중에 또 전세가도 올려줄 바에 이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떨어질 기미가 없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으로는, 그러니까 청약으로는 가점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세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무주택자 2030 세대들이 지금이라도 사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네네. 좀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이때일수록 좀 투자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30의 이런 패닉 바잉 현상,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자, 아까 그 데이터를 봤듯이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서울 도심권에서도 뭐 성동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들, 그러니까 30대 매수 비중이 늘어나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저가 아파트들이 그렇죠.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네. 자,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저가, 그러니까 이 저가 아파트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윗급지, 그러니까 상급지의 가격을 반대로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려면 위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될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데가 가격이 오른 거는 이제 상급지의 가격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30 젊은 층이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지금 자료를 통해서도 보셨고요. 2030 세대를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굉장히 걱정도 많으시고 문의도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분들 지금 매수 접근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저도 이제 대면 상담을 해보면요. 요즘 20대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변화된 거죠? 그렇죠. 이전엔 안 그랬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것들 때문에 투자로 좀 매수하기가 어려워졌죠. 네. 예, 반면에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자녀 세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거죠. 예, 그래서 좀 이제 2030 세대들에 대한 상담이 지금 많은데요. 네. 자, 근데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을 매입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 여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자금 여력에 맞춰서 좀 지역을 안 좋은 지역 쪽으로 좀 매입을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기보다는요. 자,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일자리와의 접근성입니다. 즉 직주 근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좀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 주변 지역에 일자리가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 호재 때문에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거나 이런 지역에 좀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원칙이 뭐냐면 물건이 희소해야 됩니다. 네. 예, 물건이 희소해야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물건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지역들, 우리가 뭐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뭐 여러 지역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희소한 지역에 좀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요즘 뭐 이렇게 막 단타 투자 많이 하시는데요. 네. 예, 부동산 투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부동산은요, 단타보다는요, 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여건들도 이제 살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